엄마 나중에 혼자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요양원 안 가고 혼자 살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혼자 살 건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쉽지 않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가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노후 생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를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혼자서도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우선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현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2,400만 원,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부족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큰 수입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IRP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주거비입니다. 무리하게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생활에 맞는 규모로 줄이거나 관리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비와 공과금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역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는 습관만으로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임대수익이나 배당소득처럼 노동 없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작은 부상이나 질병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관절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산책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고려한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나 가벼운 덤벨 운동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함께 따라와야 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한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고루 섭취해야 근육과 뼈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층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닭 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우유, 멸치, 견과류 같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만큼 식사량과 식사 방법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고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쉽게 피로감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쉽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과 운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공간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작은 사고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은 이동이 많은 공간입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매트를 깔거나 문턱을 제거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므로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배치는 동선이 편리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고 높거나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하는 물건은 수납 위치를 조정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는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어나기 쉽게 손잡이나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명이 어두우면 작은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과 거실, 화장실, 복도 등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도 쉽게 켤 수 있도록 센서 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간을 잘 정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주거 공간을 편리하게 정리해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나 사고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집 안에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넘어졌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하면 위급한 순간에 한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보호자나 응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심박수 이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도 있어 활용할 만합니다.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가스 밸브 차단 장치를 활용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누전이나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자동 전원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문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동 잠금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면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카메라나 초인종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타이머 조명이나 자동 커튼 장치를 활용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약을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자동 알림 기능이 있는 약통을 사용하면 복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만 줘도 위급한 상황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이러한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안전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심리적인 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서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시간을 정해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대화를 시도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취미, 클래스처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에서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서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욱 폭넓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지인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사진 한 장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독서를 좋아한다면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상통화나 온라인 모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서비스를 통해 친구나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통화를 하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온라인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나눠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서비스와 정부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자서 생활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건강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필요한 경우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119 응급 호출 서비스나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나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식사 배달 서비스나 이동 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안전한 주거 환경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혼자서도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따뜻한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